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이슈 이대로 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JD 부자연구소 8기 인터넷 강의 모집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17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까 부동산과 주식 강의는 일주일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를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동영상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물가 압력 소화하며 주가 올라가고 국채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72%, S&P 500 지수는 1.22%, 다우존스 지수는 1.29%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이슈 이대로 끝. 어제 지수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6% 올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월가의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3%를 거의 2배 웃돌았죠. 그제는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죠. 이런 것을 극복한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해석들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후 해석일 뿐입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에 때려 맞춰서 떨어졌다고 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에 때려 맞춰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산자 물가는 무려 2008년 이후 최대 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인플레이션 이슈가 끝이 난 것일까?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반등을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고 그리고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하기엔 이르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마무리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이슈가 끝이 나려면 몇 가지 끝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선언한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테이퍼링을 하면 연준은 국채 매입을 줄일 것이고 따라서 미국 달러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게다가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까지 염두에 둔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끝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어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것과 피해를 받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수혜를 받는 쪽은 은행이나 보험업종이 되겠죠. 이들은 이제 예대마진이 오를 것이고 높은 금리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현금이 많은 빅테크도 좋을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국채가 있겠죠. 미국 국채 매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오르면 마이너스 3% 떴을 때 해지의 수단으로 미국의 국채 ETF인 TLT를 사게 되면 됩니다. 피해를 받는 쪽이죠. 암호화폐입니다. 달러는 너무 많이 찍어내 쓰레기라고 했지만 달러가 올라가면 암호화폐는 떨어질 것입니다.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은 금리 인상에 안 좋은 신호입니다. 실적 없는 테크 주식이 있겠죠.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서 온 실적 없는 테크 주식은 안 좋은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나 연준이 현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테이퍼링은 당장 얘기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을 얘기한다면 아마도 주가는 올라가는 쪽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고 떨어지는 쪽도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폭보다는 떨어지는 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PI, PPI 등 물가 지표가 2% 이하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이렇게 하락하며 주식시장이 반응을 한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 CPI가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음 달에 발표될 물가 지표가 2%대나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물가가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높았다고 본다면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음 달 물가 지표 발표될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불안감이 시장에 상존을 하고 있죠. 게다가 낮게 물가 지표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철광석, 목재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존합니다.
그리고 치폴레를 비롯해서 아마존에서도 입사하면 $1,000 준다고 하고 맥도날드도 임금 인상을 언급하는 등 임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 인상은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면서 경제 재개가 확실히 된다면 물가 지수는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은 인플레이션 위험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가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등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가가 물가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 세 번째는 아니길 바래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요. 이게 이제 애플 리밸런싱 비율표인데요. 정고점이 뭐 134.72달러인데 여기 보시면 어제는 애플이 124.97달러로 종가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4.97 여기 아니고요. 124.97이면 여기죠, 여기. 그래서 30%.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리밸런싱을 했다면 30%를 지금 판 상태가 되겠죠. 판 상태가 되는데 지금 30% 구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리밸런싱을 따라 했는데 포모가 두렵다. 포모가 두렵다면 오늘이라도 30% 현금한 걸 갖고 요 가격에 몰빵을 칩니다. 뭐 요것보다 이제 시초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몰빵을 치고요. 요것보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몰빵을 쳐버리면 그러면 애플이 존버한 것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오늘 시초가에 몰빵을 치시기 바랍니다. 포모가 두렵다면. 그러나 아직 인플레이션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면 됩니다. 매도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지금 만약에 121.25까지 떨어지면 그렇게 되면 10%를 더 팔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매도하는 경우는 애플이 121.25달러까지 진입하면 10%를 더 팔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는 경우는 언제냐? 매수하는 경우는 애플이 두 구간이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서 두 구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몇이 됩니까? 131.35가 되면 이건 장중에라도 그냥 다시 사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한 1% 정도, 그러니까 0.8%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0.8% 정도 손해를 보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확실히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때 사도 되겠죠. 그러니까 포모가 두렵다면 지금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이때 124.62에 사면 내가 1% 이상은 벌고 들어갑니다. 리밸런싱은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를 통해서 마음 편안한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손해는 총자산의 1% 정도를 이제 볼 것을 각오하고 사는 것입니다. 1% 정도를 나는 이제 한 1% 정도는 손해를 보겠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131.35 그러니까 두 구간 점프하는 걸 보고 그러면 사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사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포모가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124.62달러 뭐 이 정도라도 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리밸런싱 할 때 포모가 두렵다면 오늘 시초가에 전량 매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리밸런싱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룰을 따르면 됩니다. 단 한다고 마음 먹었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도저도 아니라면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지 못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코로나 블루 고독사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오늘 나온 이제 매경 기사입니다. 서울복지재단의 2020년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관련 사례는 978건 중 고독사 51건을 제외한 927건은 집에서 혼자 사망했으나 비교적 일찍 3일 이내에 발견된 사례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65.7%는 남성이었고요. 이 중 46.3%가 64세 이하로 나타나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까지 통계로는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고독사를 한다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서울시 통계는 보니까 오히려 그 노인분들보다는 지금 중장년층이 64세 이하의 중장년층이 더 이제 고독사에 취약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원시인의 뇌입니다. 80만 년을 이제 살아오면서 야생을 이제 80만 년을 원시인으로 살아왔고요. 그리고 한 1만 년 전서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300년 전서부터 산업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그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나고 그 지금까지 진화해온 99%는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은 야생의 원시인의 뇌를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원시 사회에는 이웃이 냉장고였습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냉장고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이제 만약에 큰 사슴을 잡아서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다면 나 혼자서 먹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웃한테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사냥을 못했을 때 이웃이 사냥한 고기로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웃의 배가 냉장고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왜 외톨이가 되면 외로운가? 인간은 집단으로 사냥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80만 년을 이렇게 원시인으로 살아왔죠. 여러 명의 호모 사피엔스가 광활한 초지에서 창을 던져서 야생의 동물을 잡는 방식으로 생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철저한 분업을 통해 생존할 수 있었죠.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었던 이유는 경비 업무를 분장했기 때문이고요. 남자들은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채집을 하면서 분업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에서 떨어져 나오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톨이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혼자 있다는 것은 아주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말이죠. 현대에는 돈이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면 옛날에는 사냥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돈만 있으면 마트에서 얼마든지 고기를 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심에 1인 가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돈만 있다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는 소통할 기회가 없습니다. 시골과 도시가 있다면 어디가 이제 자유로울까라는 것이죠. 시골은 남에게 간섭받기 싫어한다면 엄청 불편한 동네입니다. 귀농한다고 시골로 가면 자연을 즐기면서 한가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은 옷 입는 것부터 사는 것까지 죄다 참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를 짓기에 거의 한 식구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품앗이는 기본이기 때문이죠.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서로 돕지 않으면 농사 짓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웃에 참견을 하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도시에서 살던 때처럼 인사도 안 하고 이웃과 살갑게 지내지도 않는다면 왕따를 당합니다. 따라서 도시에서 살던 것처럼 혼자 지내면 참견하는 이웃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홍대나 강남역을 돌아다녀 볼 때 누가 나에게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내 옷차림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죠. 문신을 하건 코를 뚫건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기로 따지면 도시가 훨씬 자유로운 동네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코로나가 퍼지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사람 간의 모임도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식은 물론이고요. 근무 시간 이외에 일상적인 모임도 금지를 합니다. 혹시나 코로나가 걸리면 본사가 셧다운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적인 모임도 자제하고 일찍 들어가서 혼자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호모 사피엔스는 돈이 고기를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사람이 없으면 고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80만 년 동안 인간은 이웃과 부대끼며 살도록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이죠. 행복한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이웃과 고기를 나눌 수 있어서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티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물질이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유리합니다. 여성은 관계지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도시에 살게 됐는데 이웃과도 단절되었고요. 회사에서 잘려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당했다면 고독살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이슈 이대로 끝이란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